시작합시다. 님들, 자, 좀 늦었습니다. 오늘 할 일도 많았고, 그냥 그러다가 좀 늦었는데, 아직까지도 목이 안 돌아와서, 좀 스트레스긴 한데, 일단, 이 영상은 제가, 32번이랑 34번까지 있잖아요. 제가 좀 간과했던 게, 그 당시에도 만들면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분석하면서도. 근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다시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시 좀 바꿀 만한 게 있는지. 근데, 말을 좀 바꿀게. 내가 이번에 모의고사 치르고 나서 고위권 좀 쉽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쉽다라고 생각해야되보다 그냥 할 만하다 정도로 봤었는데, 이 32번이랑 34번 이 세 개는 빈칸이 솔직히 이걸 맞추라고 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시험 현장 때 이거를 풀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어려웠다라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걸 아마 현강 때 하게 되면 아마 머리통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건 그렇다 쳐. 근데 이해를 과연 애들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현강 때 하면은 분명히 이해를 몇몇만 하고 나머지는 다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천천히 자세하게 이제 그 영상으로 남길 테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보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진짜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추상적이거든. 그러니까 그나마 34번 정도는 그나마 좀 비빌만 해. 근데 32번이랑 33번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좀 안타까운 얘기하지만 본인이 뭐 독해력이 만약에 부족하게 된다면, 근데 그게 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문제가 좀 과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봤으면 좋겠냐면, 주제를 바탕으로 최대한 생각만 한다, 이렇게만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내용도 구문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복잡하고 문장의 호흡도 길고 되게 내용적으로 못 얘기하는 건가 싶기도 하단 말이야. 그래서 니네가 일단 기본적으로 32번부터 33번, 그러니까 32, 34, 34번은 그래서 좀 뭐 그렇다 쳐. 그다음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 근데 이 32번이랑 특히 제가 잠시만요. 이 33번은 보면서 진짜 이거를 현장 때 풀 수 있나? 이건 좀 버리는 문제가 맞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거는 제가 주제 정도만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남는 게 어떤 한 줄 한 줄 해석 느낌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었지, 이 정도만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수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물론 다 한 줄 한 줄 해석을 할 거긴 하지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좀 넘겨가면서 할 거다, 이런 느낌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한 줄 한 줄 해석보다는 약간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자, 그다음에 32번도 좀 만만치가 않았는데, 일단 한 줄 요약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하는 거 지금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32번부터 34번까지는 한 줄 요약이 진짜 핵심입니다. 이제 이 정도만 또 꼭 기억해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왜 어렵냐면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추상적이기도 하고. 근데 일단 32번은 자, 핵심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작품 내 혹은 어떤 철학적인 그런, 자, 여기다 미리 쓸게. 철학적인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게 A가 not A but B인 거 맞겠죠? 이게 아니라 일상 경험 속에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일상 경험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은 누구냐면, 뭐 아시안 사람들, 아시아 국가에 있는 어떤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진작에 이 개념을 알았대. 그러니까 어 봐봐, 이 미적 추구, 미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가 있어 보이는 말이다 보니까 철학자들은 뭔가 대단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예, 그 말 괜찮나? 그러니까 미를 추구한다, 어떤 삶의 어떤 사유를 존재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그게 되게 대단한 생각처럼 보인다라는 게 일단 그 어떤 일반적 생각이야. 그래서 어떤 그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되게 아름다움도 녹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되게 무시했었다고, 철학자들이 옛날에. 근데 그게 잘못됐고, 이 질문에 따르면 아름다움은 그런 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일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곧 아름다움이다, 이런 얘기야. 이제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from art to life 이렇게 되는데, 자, 예술 작품에서 뭘로 가지고 온 거냐면 일상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 혹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뭔가 예술 작품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 일상이 곧 우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다, 이런 느낌을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자, 익스펜션 하게 되면 이게 확장인 겁니다. 근데 뭐에 대한 확장인 거냐면, 미적인 경험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확장한 거냐면 into everyday human activities니까, 모든 인간의 삶의 그런 활동들에서 어떤 그런 미적 개념을 뭔가 확장시켰다. 예술 작품에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의 활동, 인간의 어떤 그런 삶, 이런 걸로 옮겨갔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겠다고. 여기까지 알겠지? 네. 잘 따라오세요, 제발. 자,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쫄진 말고 대신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한 줄 정리 위주로만 좀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같이 볼게. 자,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그런 디벨롭먼트, 어떤 발전은요. 근데 어떤 발전이냐? to emerge from 하게 되면 나타난, 이렇게 돼. 근데 가장 잘 알려진 발달이 뭐냐면, 근데 뭐에 대한 발달인지 볼게. 어디에서 나타난 거냐면
the liberation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떤 해방이야. 해방이라 쓸래? 그 다음에 expansion은 여기 아까 했지만 확장입니다. 그럼 여기 잘 봐. 자, 미적 경험에 관한 어떤 해방 그리고 확장으로부터 나타난 가장 큰 발달은, 말이 좀 벌써 어렵죠? 뭐냐면 미적 경험이라는 게 있어. 그건 되게 약간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 되게 고귀하고 고결한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미적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약간 철학적인 개념에서부터 뭔가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철학적인 부분에서 뭔가 일상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확장시킨 거에서 나타난 가장 최고의 큰 발전이 뭐였냐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철학적인 것에서 뭔가 해방시켜주고, 그다음에 우리의 일상 내로 끌고 오는 그런 것 자체를 해방이랑 그다음에 확장 개념으로 본 건데, 그렇게 나타난 게 가장 큰 발전이 뭐였냐면 is입니다. 얘가 주어 단수 이렇게 취급한 거고, 그게 뭐냐면 the aesthetics of everyday life니까 이게 첫 문장의 결국 핵심이거든요. 일상의 삶에서 그냥 어떤 그런 아름다움인 거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그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그런 미적인 그런 것들은 철학적인 요소였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부터 뭔가 해방시켜가지고 일반적인 어떤 삶으로 끌고 온 것이 가장 뭔가 나타난 가장 큰 발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쓸게요. 자, 미적 어떤 미, 미적인 부분의 해방과 확장이야. 해방과 확장은 일상 삶으로, 일상의 것으로 끌고 오에 있다, 이렇게 쓸게. 그래서 이렇게 쓸게. 가장 두드러짐, 이렇게 가장 잘 알려졌다, 이렇게 쓸게. 이 말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 원래는 되게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있어 보이는 사람들만 하는 그런 고결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일상적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개념인 것 같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겠다고. 그 다음 봐. 그러면 자, 생각해봐. 철학자들은 자기가 이런 것들을 되게 고결하고 생각했었는데, 이건 되게 일상에서도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라고 하면 그 생각을 좀 무시하려고 하겠지. 철학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만 할 수 있는 뭔가 순수 약간 그런 학문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보여진다고 하니까 그 생각을 좀 무시하려고 했겠죠. 그 문장 이제 뒤에 문장 나오는 거야. 아, 자, 비록 there is 있습니다. presently 아마 현재에도 어떤 게냐면 활발한 어떤 워크들이 있답니다. on everyday aesthetics니까 어떤 매일매일의 일상에서의 많은 활발한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다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일상에서도 분명히 활발한 그런 어떤 미술 같은, 그러니까 어떤 뭐라 해야 돼, 미학적인 부분이 많다 이거야. 분명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 어떤 possibility, 얘가 가능성입니다. 그시고 aesthetic gratification 이렇게 되죠. 이게 어떤 미적인 감사 혹은 감상이라고 할게. 감사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미적인 감사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인데, 어디서? In ordinary objects and events니까, 자, 이건 결국 보세요. 이 일상적인 어떤 물체들과 사건들에 대한 어떤 미적인 감사 같은 것의 가능성이 어떻게 되냐면 has long been recognized니까 뭐 됐어? 어떻게 됐다?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 그러니까 매일매일 활발한 그런 어떤 일상적인 그런 미학적인 부분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인 감상에 대한 가능성 같은 것들이 인지되어는 왔어. 근데 비록 뭐일지언정, 자, even if degraded and dismissed니까, 자, 그런 것들이 뭐 됐냐면 격화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진 거야. 격화되고, 그 다음에, 자, 비록 뭐일지라도 격화되고, 그 다음에 무시받았던 겁니다. 누구에서? 어떤 만연한 철학적인 이론들에 의해서는. 이렇게 대립을 좀 이뤘으면 좋겠어. 일상파가 있고, 일상에서도 미학을 즐길 수가 있지라고 하는 파가 있어.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오랫동안 인지가 되어져 온 건 맞아. 근데 그 생각들은 철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뭔가 약간 디스를 받게 됐다고. 과연 어떤 일상적으로 끌고 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들만의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자, widely valued by poets.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인 나오는데, 이 시인과 그 다음에 특히나 어떤 로맨틱 포이츠들이 있으니까, 이 로맨틱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로마 시대 그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아시안의 어떤 전통 국가에서 어떤 걔네들은 널리 이미 가치를 평가가 한 겁니다. 얘가. 여러분 다시 봐. 널리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잘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야. 시인들이랑 특히 어떤 로마 시대의 어떤 시인들, 그리고 도우즈는 뭐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시아 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널리 평가를 받았답니다. 뭐가? 일상적인 가치가.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해. 철학자들과 어떤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시인이자, 그 다음에 어떤 로마에 있는 시인들이자 아시아 국가 사람들인 거라고.
그 사람들에서 널리 평가가 된 그 미학이라고 하는 것, in everyday situation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상적인 것도 어떤 미적인 부분에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의 그런 상황 속에서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has also been recognized. 오랫동안 자, 현재 위에서 아까 나왔었는데 현재 완료 수동태를 쓴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어 왔냐면 by novelist니까 어떤 소설가들로부터 약간 그렇게 막 인정을 받아왔다 이런 느낌인 거라고.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거 뭐냐면 자 일단 개념을 좀 볼게. 철학적인 부분이 있어. 철학자들은 약간 고결한 것으로 본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 시인이나 아니면 그 뭐 아시아 이쪽 계열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그냥 약간 일상파인 거야. 일상적인 것에서 이런 어떤 미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라고 한 애들. 그다음에 철학은 과감히 어디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본 거라고요. 됐죠 여기까지? 됐지? 그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단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좀 보면 좋겠냐면 전체적인 내용에서 어떤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만 봐.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근데 이제 일상의 소중함, 일상에서의 미학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뒤에 나온 여기서 이 사람이죠. 드위라고 존 드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어떤 그 이제 뭐라 해야 돼? 일상적인 것을 가장 좀 좋은 것으로 본 사람 중에 대표 주자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쭉 이어지면서 내용이 끝나.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대척점으로 봐야 돼.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되게 고결한 것으로 봐. 근데 그게 아니라 일상적인 것을 중요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쭉 이제 존 드위에 대한 생각을 얘기한다고. 이 사람은 일상파 쪽인 거야. 됐죠? 그다음에 일단 열어볼게요. 자, 일단 it은 가주어고요. 그다음에 to locate는 진주어입니다. 그다음에 이 locate라는 단어는 니네가 알고 있는 동사, 아니 명사로는 그냥 위치, 뭐 location 이 정도만 알고 있겠지만은 자, 얘는 동사로 위치를 위치시키다라는 동사가 뜻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위치를 찾아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 단어로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소설가에 의해서 널리 인정을 받아왔고, 그 다음에 근데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까지 막 너무 약간 멀리 갈 필요 없이 가장 편리한 것은 뭐일 것 같냐면 그럼에도 위치를 찾아내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어떤 그 일상적인 거에 소중함을 어떤 식으로 좀 찾아내는 게 좋을 것 같냐면 it's contemporary를 하게 되면 이제 동시대의 혹은 현대의라는 뜻인데 여기서 현대의라고 볼게. 현대의 그런 어떤 지적인 기준 같은 것, 어떤 그 기원 같은 걸 어디서 좀 찾았으면 좋겠냐면 존 드위의 어떤 예술, 경험으로서의 예술 작품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일상파에서 대표적인 어떤 그 작가가 누구냐면 존 드위라는 사람이 있나 봐. 그 사람이 어떤 현대의 지적인 그런 기원 같은 걸 찾아볼 수가 있게 된다고.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걸. 그렇죠? 자, 그래서 볼게. 자, 그 책에서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문제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게 철저하게 이양 대립이라는 문제로 풀리거든요. 빈칸이. 잘 봐. 그의 책에서 드위는 뭐였냐면 argued 뭔가 반대해서 주장했다는 얘기죠. 반대했다는 얘기야. 근데 자 여기서 이게 왜 문장의 빈칸이었냐면 어떤 일상과 보세요. 자 분리라는 것에 대한 개념에 뭐였냐면 반대한 거야. 예술이랑 그 다음에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합시다라는 건 누구의 주장인 거야? 자 생각해. 철학자야 일상파야? 다시 삶과 그러니까 일상과 그 다음에 예술은 따로 떼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인 거냐고. 그치 철학인 거 맞죠? 봐 이게 철학자의 생각이라고 쓸래 위에? 철학자들의 생각이야. 철학자의 그 생각에 뭐였냐면 얘가 argued against 했으니까 반대했다라는 얘기라고. 됐지? 그럼 이 사람 뭐 하자는 얘기야? 드위는 뭐라고 주장한 거냐고. 그럼 예술과 어떤 삶은 같이 결합시키자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여기는 지금 삶과 그 다음에 어떤 예술이라는 것의 분리를 뭔가 반대했다라고 문장에 빈칸을 냈지만 만약에 빈칸을 다시 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드위는 옹호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예술과 삶의 결합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걔도 맞는 말인 거 맞겠죠? 그런 식으로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처음에는 내가 어저께까지 했던 버전의 이 4번이 내용일치가 아니었고 빈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냈다가 과연 이걸 이해한 사람이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언급은 하고 할게. 다시 드위는 예술과 일상을 나눠야 한다는 그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란 말은 결국 일상과 그 다음에 예술 같은 것을 묶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엔 옹호를 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 여기까지만 보면 아마 이해될 거야. 뭐 그런 느낌인 거 같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 근데 뭐 함으로써냐면 자 근거를 둠으로써인데 베이싱인 거니까 근거를 둠으로써인데 예술적인 경험을 어떤 식으로 근거에 뒀냐면
The biological and cultural condition of human life. 그치? 라이프의 핵심이야. 인간의 삶에서의 어떤 문화적이면서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경험들. 그러니까 일상의 경험에 뭔가 기반했다. 이런 느낌으로 본 거라고. 미라고 하는 것을.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철저하게 이양대부로 좀 찢어서 봐. 철학자 vs 약간 드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는 뭘 찾았냐면 어떤 미라는 것을 어디서 찾았냐면, 자, 낫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but 세모칩니다. not A but B 하게 되면 A가 아니라 B다. A에서 찾지 않았고 B에서 찾았다는 거 맞지? 그러면은 자, A에서는 뭐가 아니었냐면, 자, in on internalized awareness of sensation. 감각이라고 하는 그런 내면화된 인식, 감각의 내면화된 인식과 그다음에 어떤 feeling, 어떤 그 인식과 어떤 감정 같은 것에서 찾은 게 아니야. 몰라도 돼. 어차피 아니라고 했으니까 날려도 돼. 다시 말이 어려워요. 내면화된 감각의 인식과 느낌 같은 그런 인식에서 찾은 게 아니라 뭐에서 찾았다? 그래, 일상이란 말만 나오면 돼. 완전한 뭐냐면 해석인 겁니다. 자아의 해석과 그다음에 어떤 그 이벤트랑 그다음에 오브젝트의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완전한 보다 해석이었다. 즉 이게 결국 일상인 거야. 잘 봐. 왜 그렇게 되는지 볼게. 어떤 것으로 봤냐면, 자, 버티에서 다시 볼게요. 자, 완전한 어떤 이해 혹은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자기랑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근데 어떤 세상이냐면 사물들과 어떤 그런 사건들의 그런 세상. 이게 결국 뭐인 거야? 일상이겠죠. 일상에서의 자기에 대한 해석 이렇게 된 거라고. 알겠지? 자, 어려웠어, 문제였어. 이거 평가원서를 되게. 근데 어쨌든, 자, 게다가 드위는 유지했습니다. 혹은 주장했습니다. 이하를. 근데 뭐냐면 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명료화되면서 그다음에 가장 어떤 강화된 어떤 발전인데, 어떤 특성들에 대한 가장 명료화되고 가장 어떤 강화된 특성인 것 같은데, 그건 결국 뭐에 속해 있다? 일상이야. 그치? 그래서 belong to every normally complete experience니까 가장 그런 어떤 매일매일의 보통의 그런 완전한 경험들에 속해 있다는 얘기든, 자, 봐봐. 모든 그런 보통의 완전한 경험들, 이게 결국 일상인 거야. 그래서 일상적 특성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대체 막 되게 자세하게 문법적인 거 설명 안 해서 한 이유는 이걸 문법 문제로 내는 것도 좀 문제일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얘는 약간 전체적인 주제 정도로만 보는데, 이 주제는 결국 일상과 그다음에 미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고, 철학자는 그 반대의 스탠스를 취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알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지를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해설지가 잘못 쓰였다는 거라기보다 내용이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지 않으면, 이렇게 풀어서 이양대륙으로 이렇게 찢지를 않으면 되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 이제 33번이 굉장히 골 때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벼서 풀었는데, 자, 이제 그 다음 기 문자. 자, 얘는 일단 이렇게 쓰고 나서 잠깐 쓰기 전에 잠깐만 멈춰보고 생각해봐. 인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 첫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동물보다 도덕적이다라고 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보통 인간이 동물보다는 도덕적이지라고 하는 그 판단의 준거, 그러니까 판단의 그 기준이 뭐냐면, 인간은 도덕 다시 도적이래. 자,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게 맞죠? 다시. 동물이 있고 인간인데,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인간은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다시, 이 말이 중에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보다는 좀 도덕적이지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어? 다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애초에, 그래서 동물보다는 좀 도덕적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안 되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 봐. 야, 우리 뭐 일상적인 경험을 생각을 해봐. 누구나가 다 착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누군가는 착한 행동을 하고 누군가는 나쁜 행동을 해. 그치? 그러면 도덕적 행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도덕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기 말 이해되셈? 그래서 여기 써있는 거 봐봐. 도덕성을 따지려고 할 때 있잖아.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 이 빨간색으로 표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도덕성을 따질 때는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이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덕적 행위를 실천했냐가 중요하고, 여기까지 알겠어?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럼 그 능력을 바탕으로 좋은 활동을 했을 때야만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됐죠? 제가 이걸 요약하는데 굉장히 많이 GPT랑 싸우면서 노력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봐. 그래서 결국 한 줄 요약하면 다시 둘 다 써야 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실천 여부가 중요하고, 그다음 여기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 인간과 동물을 도덕성의 잣대로 뭔가 싸울 수 없게끔 다시 인간과 동물을 어떤 그 도덕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 질문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적이고 동물은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없는 애초에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자, 써놨습니다. 뭐냐면 자, 이거야. 도덕 기준의 적용이 안 되는 대상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 이게 뭔 얘기냐면 좋은 행동을 해야지. 자, 도덕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의 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했지. 실천을 하냐 마냐 이게 되게 약간 그 존재가 착하냐 못하냐 이런 걸 따질 수가 있는데 동물 자체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가 않단 말이야. 일단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데 걔랑 왜 비교하고 있냐 이겁니다. 말 아시겠음? 그래서 적어도 비교를 하려면 같은 범주 내끼리 어떤 똑같은 A라는 상황을 두고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경우에는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인간이 있고 동물이 있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이렇게 했고 동물이 이렇게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을 비교할 게 안 된다는 얘기야. 애초에 그 도덕적인 행동 자체를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한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여기서는 철저하게 좀 나눌 게 또 뭐냐면 도덕적인 능력을 가진 것과 도덕적인 행위자인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능력을 갖고 있는 거랑 그 행동을 했는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거가 그나마 이 전체 모의고사에서 얘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될 때까지 좀 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걸 보고 나서 그냥 듣고서 필기만 베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물어봤을 때 대충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정도만 깨져 해도 이 정도까지는 얘는 괜찮을 것 같아. 내가 1번에 지금 어려운 것들은 다 자, 주제 제목으로 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왜냐면 이게 솔직히 좀 과해요. 그래서 이거를 막 다시 빈칸으로 낼 수는 있겠다만 낼까 싶긴 해.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좀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래서 결국 마지막 한 줄로 꼭 기억해요. 이거. 도덕 기준을 적용을 할 수 있는 대상끼리 비교해야 되지 그게 안 되는 사람끼리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해서. 봐. 야, 멍멍이가 착하니 내가 착하니란 건 우리가 저희 멍멍이가 저보다 더 착한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비교 대상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성립이 안 된다고. 같은 성상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시 같은 선상에 있는 그런 존재들끼리 비교를 하는 게 맞지 애초에 안 되는 애랑 왜 비교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음? 야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이런 느낌이야. 야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이제 뭐 사람들이 유명하니까 복싱 선수 A가 있다 진짜. 그래 건우라고 치자. 그 이름 주인공 김건우니까 건우랑 그 다음에 어떤 니네 학교에서의 어떤 통이 있다고 치자. 그 학교 통 싸움 능력을 비교할 수가 있을지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싱 선수끼리 얘기하고 학생들끼리 비교하는 건 그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둘을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겁니다. 같은 능력의 범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아시겠어? 이 정도가 제일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이 정도는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 책 좀 읽으세요. 이 정도는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자, 오케이. 그래서 왜 인간이 cannot claim 주장할 수 없는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동물들보다 더 넘어갔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뭐다? 같은 범주에 있지가 못하다고 애초에 출발선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지? 아휴, 자, 지울게.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원 여러분 한 사람은 이렇게 된 거야. 한 사람은 유효하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타당하게 주장할 수가 없는데 that 이하를이야. 얘는 명접을 됐겠고 어떤 식으로 주장할 수가 없냐면 인간이 자 도덕적으로 자 스페리얼 하게 되면 여러분 우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우월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온더 그라운드 됐 하게 되면 이거는 뭐뭐를 토대로라고 쓸게. 표현 알아야 돼. 뭐뭐를 기반하여, 뭐뭐를 근거하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쓰자. 뭐뭐를 근거하여. 어떤 식이냐면, 자, 볼게. 어떤 한 사람은요, 그 인간을 다시,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들이 도덕적인 존재라고 주장할 수가 없을 것 같아, 타당하게. 왜냐면 어떤 걸 근거해서, 자, 그들이 가지고 있거든. 그들은 가지고 있고, 즉, 인간들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것들은 부족하다고 해서. 근데 어떤 것을요? 자, 행위자적 어떤 능력, 여기서 능력이야. 능력을 어떤 그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인간은 갖고 있는데, 쟤네는 없네? 그러면 인간이 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말 아시겠어?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건 뭐냐면, 자, 인간이 도덕적 행위, 능력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능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동물보다 어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음 이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인간은 능력이 있고 동물은 없네? 오케이 인간 승 이게 안 된다고 그치?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다음 이제 A입니다. A인데 자 그 이유인즉 이제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 설명 이렇게 될게. 이유야. 자 이유는 that 이와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어떤 거냐면 as far as는 여러분 as long as랑 같습니다. 뭐뭐 하는 한 이런 느낌이야. as long as랑 같아. 그래서 뭐 하는 한 도덕적인 그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려가 되는 한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도덕적인 잣대가 이제 고려가 됐다고 치자. 그러면 보세요. 자, only beings 어떤 유일한 존재인데 어떤 존재나 have the capacities of moral agent 여기가 핵심입니다. 보세요. 자, 도덕적 기준이 어쨌든 고려가 됐어. 착하냐 못 착하냐 아니면 나쁘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딱 성립되었을 때 있잖아. 오직 어떤 존재들만이 말해질 수가 있냐면 잘 봐 여기. 여기서 보면 도덕적인 어떤 행위자의 능력을 갖고 있냐. 자, 여기서 능력만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행위를 하고 있냐, 행위를 했냐 안 했냐라는 그 존재들만이 오직 유의미하게 뭐 할 수 있냐면 be said, 말해질 수가 있답니다. to be either, 뭔가 도덕적으로 좋거나 혹은 morally bad니까 도덕적으로 나쁘다,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바탕해서 뭔가 행위를 했냐 없냐 이런 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능력만 가졌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음? 그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봐봐. 어, 동물은 어쨌든 동물도 자기 어떤 친구들이 다치면 되게 보살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되게 못돼 먹은 인간들 보면은 동물들 막 학대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도 결국에 도덕적인 능력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보는 게 맞냐 이겁니다. 그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했으니까 걔는 잘못된 사람인 건데 능력을 갖고 있다 해서 저 사람은 뭐 동물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뭐냐면 실천이 없으면 실천한 하는 존재만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무언가를 실천했어야지만이 그 사람을 뭔가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말 아시겠어? 자, 그래서 또한 나오는 게 또한 그래서 결국 오직 도덕적인 그런 행위자만이 can be judged 똑같은 말 하는 거 알겠죠?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한 것으로 to be morally better or worse than others까지 끊게 되면 자 도덕적으로 타인들보다 더 낫고 더 나쁘다라고 판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the others in question 여러분 in question 보세요. 이건 해당하는 이란 뜻입니다. 뭐 질문에 있는 이게 아니라 해당하는 즉 질문받은 이런 얘기니까 해당하는 이런 뜻이거든. 해당받은 그 나머지들은 must be moral agent themselves니까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자, 첫 번째로 그 도덕적인 어떤 그 뭐야 저기 행위자가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위를 했냐 안 했냐 그럴 때만이 오직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 해당하는 그런 타인들이 must be moral agent themselves 그러니까 걔를 봐. 또 해당하는 그런 타인들이니까 자, 누군가가 도덕적으로 선하다 나쁘다는 걸 판단하려면 그 나머지들조차도 뭐 해야 한다? 도덕적인 행동을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행동들끼리를 비교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음? 그래서 자, 해당하는 그런 나머지 사람들도 반드시 도덕적인 어떤 행위자여야 한답니다. 그들 스스로가. 오케이? 다시 실천하는 존재만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도덕성을 판단하려면 일단 있잖아. 비교를 통해서 한다는 거야. 둘 다 행위를 하고 그 둘 중에서 누가 좀 더 선하고 누가 좀 더 악한가 이런 느낌인 거라고. 그지? 일단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비교를 위해선 비교하려면 같은 어떤 행위를 한 사람끼리 비교할 수 있는 거야. 비교 가능이라고 쓸게. 그치? 그러니까 어떤 그 좀 못 사는 분을 본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했어. 내가 만약에 500원을 들였다 진짜. 내가 동전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뭐 500원 드릴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500원을 드렸는데 지나가던 내 학생 중에 어떤 애가 쌤 그게 뭐예요? 이러면서 10,000원을 냈어. 그러면 그때는 내가 도덕적으로 악한 게 맞겠지. 같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둘이 비교를 하는 게 맞겠지. 능력만 갖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비교를 하려면 적어도 그 둘 다 어떤 행동을 똑같이 했을 때가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뭔지 아시겠지? 아, 자, 됐고. 목이 갑자기 마탱이가 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못 읽어줘서 그런가. 어쨌든 뭐 인생이 원래 그래. 자, 다시 도덕적인 그런 우월함의 그런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래서 뭘 기반하냐면 on the comparative merits or deficiencies of the 여기까지 볼게. 자, 그래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못하다 이런 판단 근거는 어떤 것에 기반하냐면 결국에 그래서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야. 누군가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인 거라고. 비교적 어떤 메리트니까 우위라고 할게. 오케이? 우열하냐 이거 여기서부터 메리트 앤드 디피션시 여기까지 우위인 거 맞겠죠? 누가 우열하고 누가 어떤 거 그러니까 뭐 우위를 정하는 거 상대적인 우위의 어떤 근반 어떤 기반으로 하고 근데 어떤 것에 대한 상대적 우위냐면 인티티니까 자 어떤 그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그 판단의 그 어떤 뭐라 해야 돼 여기 객체라고 할까? 그 판단받는 사람들의 비교적 우위를 통해 기반해 갖고 도덕적으로 뭔가 선하냐 나쁘냐 이런 걸 정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떤 그런 객체냐 판단되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어떤 우위를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치? 그다음에 이러한 행동들과 그다음에 어떤 결정들 다시 이러한 메리트들과 그다음에 어떤 디피션시라고 하는 것들은 R입니다. 도덕적인 것들이며 그래서 도덕적인 것들이며 것들인 거니까 여기서 지금 원즈를 쓴 겁니다. 도덕적인 여기서 복수니까 여기다가 뒤에다가 원즈를 쓴 거야. 원 쓰면 안 돼.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장점과 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도덕적인 것들이고 즉 뭐냐면 어떤 것들이면 또 묶을게 이렇게 determined by moral standards 그치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좋고 나쁘고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그런 것들이다 이런 느낌인 거라고 B는 그래서 자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퀄 뭐냐면 여기서는 A, B, C 잡기가 힘들어요 일단 이유를 잡고 B는 그래서 이렇게 쓸게 어떤 상대적인 것 이렇게 쓸게 이 정도로 봅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한 어떤 그 객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존재라고 써있는 여기 한 명의 존재는 아마도 자 올바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우월함이 있다라고 판단될 수가 있대. 됐어? 근데 언제 판단될 수 있을까? 같은 범주에 있을 때야. 다시 잘 봐. 한 그 존재는요 올바르게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만 판단이 가능한 거지 조건이 틀려버리게 되면 판단 못한다는 얘기인 거 맞겠죠? 봐. 한 가지 존재, 한 명 존재는요, 한 존재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데 이 투가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스퍼리어 하게 되면 이거 비교급 쓴 거거든요. 더 우월하다. 근데 여기 뒤에는 뭐 쓰면 안 되냐면 than을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OR과 ER로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 뭐 슈퍼리얼, 인페리얼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 쓸 때는 뒤에다가 비교급을 뭐뭐보다 쓸 때는 than을 쓰지 않고 to를 갖다 씁니다. 누구누구보다 이런 느낌. 이제 원래는 비교급 쓰게 되면 than 쓰는 게 맞잖아. 근데 여기선 to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 명의 그 존재는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판단될 수가 다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언제 모일 때만 if it is the case that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 경우인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면 잡게 그런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valid moral standard 어떤 타당한 도덕적 기준이 apply to 그러면 적용이 될 때야 그치 두 객체한테 그러니까 두 존재한테 전부 다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 때만 도덕적으로 뭔가 선하다 더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하겠죠 그치? 그랬을 때 잘 봐. 그렇게 했을 때, 자, 첫 번째, 그니까, 두 명 있어.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뭐, another 이렇게 쓴 거 보이죠? 자, the first, 먼저 사람이 풀필, 수행한 겁니다. 그것들을, 그니까 도덕적인 어떤 그런, 어떤 가치들, 도덕적인 기준 같은 것들을 수행한 건데, 어떻게? 더 높은 정도로 수행했을 때, 그 사람을 좀 더 약간 도덕적이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then the second, 두 번째 사람보다.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니까, 결국, 자, 중요한 게 있어. 이 모든 거에서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있었을 때 이 둘 다가 똑같은 조건에 놓여 있고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을 때만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건 뭐였냐면은 그 똑같은 기준을 들이밀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힘든 사람을 도와준다 했을 때 나는 500원, 어떤 학생은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그 금액적인 부분에서 얘가 더 높은 거니까 얘를 조금 더 약간 좀 잘 챙겨주는 느낌으로 얘가 좀 더 나보다 우월한 것으로 봐주는 게 맞겠다는 얘기라고. 그렇죠? 더 높은 정도로 어떤 그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충족한 거니까 그 사람이. 자, 그래서 결국 이제 C는 뭐냐면 결론입니다. 결론이야. 자, 어떤 느낌으로 보실 거냐면, 자, 그래서 결국에 두 존재들 다 있잖아요. 반드시 fall within이니까 어떤 것으로 뭔가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냐면,
The range of application of moral standards. 그치? 도덕적인 그런 기준 같은 것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이, 그럴 때만이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것은 would not be the case.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가 않냐면,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냐면, 만약에 인간이 were being judged, superior이니까, 자, 인간이 만약에 어떤 그 더 우월한 존재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this would not be the case 하게 되면 잘못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이야. 뭐가 잘못됐냐면 인간이 동물과 식물보다 좀 더 동물이랑 그다음에 식물보다 좀 더 우월한 존재라고 판단한 경우에 이게 잘못됐는데, 왜냐면 신스는 여기서 뭐뭐이기 때문에야. 후자 즉 얘네야. 동식물들은 뭐냐면 are not moral agent, 도덕적인 행위자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능력도 안 가졌고 행위도 못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랑 비교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이 정도까지 하시면 33번을 한 거고요. 그래서 도덕 기준이 적용이 안 되는 대상, 애초에 그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냐 없냐인데, 같은 기준을 갖고 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끼리만 비교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는 얘기를 한 거야. 여기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끊었다가 제가 이것만 일단 먼저 올려볼게요. 먼저 보는 거야. 알겠지? 예.